병자호란이 끝난 직후 형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갔던 복림대군은 인질로 잡혀있던 약 8년 남짓한 시간 동안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으로 언제든 조선으로 돌아가면 북벌을 할 것이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소현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고 약 2달 뒤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다음날 청나라로부터 풀려나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소현세자가 사망하자 다음 왕위를 이을 왕세자를 누구로 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당시 소현세자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으나 인조는 자신의 차남이자 소현세자의 동생인 복림대군을 왕세자로 앉히겠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원래대로라면 세자의 지위도 국왕과 마찬가지로 장남이 이어받아야 된다는 세손 승통론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인조는 소현세자의 자식들이 어리다는 점과 복림대군이 그동안 보여준 공을 인정하고 경륜과 능력을 갖춘 연장자여야 한다는 국유 장군론을 내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복림대군은 아직 형님인 소현세자의 어린 아들들이 살아있으니 자신이 왕세자가 될 수 없다고 거듭 사양하게 되나 인조가 끈질기게 권고하자 이내 왕세자 책봉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튼 인조가 결국 승하하고 왕세자의 지위로서 복림대군이 조선의 국왕으로 등극하게 되니 이가 바로 조선의 17대 임금인 효종이 됩니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인조 반정으로 공신에 책봉된 서인 공신 세력과 김자점을 중심으로 하는 외척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성리학자들을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에게 받은 치욕을 씻기 위해 인질 시절부터 주구장창 외쳤던 북벌을 최우선 과업으로 삼으면서 김자점을 중심으로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이른바 친청파 세력들을 몰아내게 됩니다. 더불어 김성원, 송시열 등 반청파 신하들에게 북벌 계획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청과 싸우는 것은 군주의 나라인 명을 위해 신하의 나라인 조선이 져야 되는 당연한 의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효종의 북벌을 명분으로서 지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당시의 조선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여파로 인해 나라의 체제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한 피해를 입고서 전후복구에 매달려도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광해군을 지나 인조가 왕이 되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또 연이어 겪으면서 조선의 운명은 호흡기만 달아놓고 오늘 내일 하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조선 입장에서는 전란의 회복보다 북벌을 우선시하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해 김상원, 송시열 등이 나서서 글로 조질 생각부터 했던 것인데 이때 뜬금없이 효종에 의해 축출된 김자점이 나서서 효종이 청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북벌을 준비하고 있다고 청나라에 밀고를 하게 됩니다. 한편 청나라는 섭정왕이라 하여 홍타이지의 이복 동생인 도르곤이 청나라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르곤이 북벌 소식을 듣고 조선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니 효종은 즉위 첫 해에는 북벌 준비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었으나 바로 다음 해에 도르곤이 죽자 잠깐 동안이나마 추진하지 못했던 북벌 준비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아울러 김자점을 중심으로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대신들을 모조리 숙청하면서 북벌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되었고 곧바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숱하게 외웠던 어영청 개편, 수하청 강화, 보인제 개선 등에 힘쓰며 군사 증강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선원인 하멜이 조선으로 표류하면서 하멜을 통해 주총 개량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멜은 박영과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위해 애를 썼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효종의 명에 따라 이때 조선에 억류되며 머물렀던 약 14년간의 기록은 우리에게는 익숙한 하멜 표류기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1655년 황해감사로 있던 김호욱이 소현세자의 와이프 강씨가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 죽었으니 신원을 회복해주고 동시에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은 아직 유배지에서 살아있으니 석방해야 된다며 효종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당시 효종은 즉위 초부터 소현세자 일가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말도록 당부를 한 상황이었는데 자신 스스로가 이미 적통이 아닌데다 당시 유배간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권을 위협할 세력들에 의해 자신의 위치도 위태로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으로서 뭐가 떳떳하지 못해 걱정을 하냐며 효종의 진심을 의심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왕이 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 당쟁이 격화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었을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현세자에 대한 이야기는 엄금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둔 상황에서 소현세자의 구명을 위해 힘을 쓴다면 자신의 말을 뒤엎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모함이 진실로 밝혀진다면 왕권도 위협받을 것이라 판단한 효종은 상소를 묵살하게 되는데, 이때 김홍옥은 꺼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냈으니 이는 다른 의도가 있어서라며 반역죄를 씌워 효종이 직접 국문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러 중신들은 서로 붕당이 각기 달랐어도 김홍옥의 상소는 신하된 자로서 개인이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다같이 정당성을 역설하기 시작했고, 김홍옥을 풀어줘야 된다며 줄기차게 상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하지만 효종은 결국 장살이라 하여 창으로 찔러 죽이는 형벌을 내려 처형하게 되었고, 중신들은 효종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왕위에 대한 욕심과 적통이 아니라는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이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는 효종의 죽음으로 인해 후대의 현종과 숙종 때의 별것도 아닌 걸로 붕당들끼리 미친듯이 싸우게 되는 예속 논쟁의 시발점이 됩니다. 결국 1659년 효종은 재위 10년 만에 과로로 쓰러지면서 담당 어의가 잘못 놓은 침 하나 때문에 과다출혈로 숨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북벌을 위해 10년이라는 재위 기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왔던 그였으나 결국 북벌의 꿈은 이루어보지도 못한 채 승하하였으니, 효종에 의해 개편되어 잘 조련되어진 주총부대는 오히려 청나라를 도와 1654년, 1658년에 러시아와 치렀던 두 차례의 나선 정벌에 동원이 되며 톡톡한 효과를 보게 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